선생님, 저는요, 40대 중반이고 남편은 20대 후반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를 너무 가르치려고 하고요. 일도 너무 많이 시키고요. 힘들어요. 퇴직한다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좀 10년이나 차이 나는 남편분이 퇴직을 해서 집에 계시는데 나를 무시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나한테 야 네가 젊으니까 이거 더 해 이렇게 하고 이게 어찌 보면 참 이중적인 잣대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유능하고 나이도 한 살이라 더 많고 그러면 본인이 더 역할을 많이 해야죠. 근데 너 어리니까 모르니까 하면서 너가 더 감당해야 될 건 더 많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남편분도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지금 그 부인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됩니다. 열 받으시겠어요. 저 같아도 아주 열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부인분이 이런 남편분을 바꾸실 수 있나요? 그리고 살면서 이거 아니더라도 남편분이 이제 현직에 있으실 때도 내가 남편분의 무언가를 바꾸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남편을 바꾸신 경험이 없다면은 좀 포기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포기라는 여기서의 의미는 그냥 이 상태대로 살아가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상태대로 계속 묻고 참고 하면은 이게 이제 건강하지가 못해요. 말하자면 이제 내 마음에 온갖 쓰레기 더미를 막 재워놓고 거기 덮고 하면 그 쓰레기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지 않고 썩고 발효가 되면서 이게 폭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압이 차면은 어느 순간에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막 폭발을 하게 되고 이러면은 사람이 분노를 폭발하면 자기도 안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에 남편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고지식하시고 안 변한다 하더라도 나만은 그때그때 대응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남편분한테 당신 나한테 그렇게 무시를 하면서도 뭔가를 많이 시키네. 그리고 뭐 모임에 가서 자기는 다른 부인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못하게 하고 이런 이중적인 잣대는 당신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 일단 조목조목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남편 반응은 뭐 아니 이 어린 것이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화를 내지 마시고요. 그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계속 묘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이 부부에 있어서도 정말 부부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폭력 대화에 근간한 부부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건강한 대화를 하라고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편이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떻고, 그리고 나의 진정한 욕구가 이건데, 그것이 욕구가 내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지금 이런 상태고, 그러면서 남편한테 깨끗하게 요구하는 법을 얘기하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편의 반응이 처음에는 뭐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러나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결국은 이렇게 좀씩 따라오게끔 해야 되죠. 근데 이것도 만약에 안 통한다. 이 대화법도 내가 스스로 내가 익히기도 참 많이 걸려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학습하고 익히시고 하는데 남편이 안 딸려온다. 끝내 안 딸려온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분명한 거는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셔야죠. 새로운 시도를 안 하고 남편과의 그런 상호작용에서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시고 있는데 이 패턴에서 조금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거는 남편은 절대 안 할 거고 내가 해야죠. 기회를 줘야죠, 서로 간에. 한번 남편한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도 안 되면은 정말 뭐 다른 방법을 제3의 방법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또 해결해 주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면 남편분은 자꾸 늙어가실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어, 배우자분이 아내분이 이제 힘이 있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역전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말에 더 파워가 생기고 남편은 또 막 이렇게 낮아져요. 이게 파워가. 이제 그게 이제 농담식으로 말하자면 남편분이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 시점에 그 임계점이 이제 온 겁니다. 그럼 그 순간이 지나면 이제 다 꺾여요. 거기까지 좀 참고 지내시면서 그래도 살짝 풍선의 압을 좀 터트리시는 것도 하시면서 거기까지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퇴직하고 나서 이게 일반적인 가정에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상하게도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커뮤니티가 많아요. 동창들도 새로 만나고, 뭐, 정말 하다못해 애들 자모의 모임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자매들하고도 뭐 여행을 가고, 아니면 어디 봉사를 하거나, 뭐 센터를 다니시거나, 교회를 다니시면 이렇게 커뮤니티가 더 풍성해지는 게 이게 여자들의 특성이에요. 근데 그 남자들 보시면은 남자 형제가 많아도 남자 형제 자기들끼리 여행 가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봤습니다. 자매끼리 여행하는 거, 뭐 유럽 같은 데 가면 맞게 하는데 저는 생전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이 남자는 일단은 가정을 이루면은 형제간에도 그냥 완전히 이렇게 끊어지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이라는 걸 보고 왔다가 직장 생활이 끝나면 이 관계도 굉장히 이게 어떤 목적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다 끊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건 자기의 어떤 공동체, 자기의 어떤 네트워킹, 커뮤니티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경험하고요. 그 여자들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굉장히 풍성해지고 이런 갭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여자의 치맛자락만 딱 잡고 자기가 커뮤니티가 없으니까 시간은 또 많고 하니까 자꾸 거기 끼려고 하고 나 좀 데려가줘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것도 좀 순하신 남자분의 경우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자의 그런 이제까지의 그 커뮤니티 패턴을 좀 제한을 하거나 못마땅해 하거나 또 방금 회사에서 돌아왔으니까 효율성, 생산성의 잣대로 이거 뭐 저거 말도 안 되고 뭐 했냐 이렇게 부하 직원 대하듯이 그렇게 혼쭐을 내고 못마땅해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이때쯤 되면은 남편이 귀환했으면 부부관계 리모델링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기대치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정말 그거 있잖아요.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다 매달고 막 환영해주진 못할 망정 잠깐의 허니문 기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빨리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서로 보지 못한 거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데 어떻게든지 두 분이서 부부간 리모델링을 하시고 나서 두 번째 삶을 다시 시작하시라고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안 되면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정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저한테 응원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요. 예, 연상에 남편분을 모시면서 사시느라고 애 많이 썼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남편분이 단순하지 않던가요? 단순함은 현명함과 지혜를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인분이 지금 발휘해야 될 것은 굉장히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는 거. 그리고 기대하세요. 파워 싸움은 아니지만요. 점점 내 파워는 커질 겁니다. 그렇게 한번 기다려 보시고 중간중간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그래도 뭐 남편을 존중하고 또 수고했다 생각하고 아끼시는 마음은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은 뭐 웬만한 문제는 또 뚫고 갈 수 있습니다.